네, 2025년 물리학 1 뉴턴 운동 법칙을 할 건데 그 전에 일단 과제 파트부터 좀 질문을 받아볼까요? 17초까지 적었죠? 질문 있으면 좀 해주세요. 와요. 숙제 있었어요? 있었지 사람아. 요거 나머지 해와야지. 아, 그리고 오호 이 무슨 소리야? 오호 이러면 안 돼. 자 질문할 거 없어요? 아무도 없어? 너무 쉬웠어? 그래? 물어봐야 되나? 물어볼까요? 근데 일부 내가 좀 풀어갖고 좀 없기도 하겠다. 어쩌면. 자 뉴턴의 운동 법칙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뉴턴 하면 뭐 생각나요? 만유인력. 오호. 만유인력의 뭐 사과. 세연이는 뭐 생각나? 중력뿐만 아니라 그런지 힘의 단위로도 쓰지. 힘의 단위. 또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윤재는 뭐 생각나? 사과? 원준이는 만유인력이고 준우는? 지영이는? 생각나는 게 없어? 나는 요걸 생각합니다. 얘가 나중에 배워요. 이걸 만든 사람이 뉴턴입니다. 근데 이제 힘의 단위가 뉴턴이잖아요. 그쵸? 왜 그럴까요? 왜 단위를 뉴턴이라는 이름을 갖다 썼을까? 힘에 관한 연구에서 뉴턴이 한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물론 사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사람은 사과를 맞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야기상으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봤죠. 근데 실제는 그렇게 해서 연구하는 건 아니고요. 지구과학에 가면 요하네스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천체 운동을 엄청나게 많이 관측을 하거든. 그러고서 정확히는 이 사람의 스승이 천체 운동을 신나게 관찰을 해. 그러고 이제 분석해야 되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케플러가 아이고 스승이 하면서 슬퍼한 다음에 그 연구 그 관측 자료를 날먹을 하셨습니다. 날먹을 하셨어요. 물론 날먹이 아니라 같이 연구하려는데 이제 돌아가신 거겠지. 티코 브라이라는 사람이 죽어요. 이 사람이랑 같이 연구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 관측 결과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운동 법칙이 3개가 나옵니다. 재밌는 건 뉴턴도 3개를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은 다 배울 거예요. 케플러 거는 여기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배우지 않고 2과목에서 배웁니다. 여기서 나와요. 다만 여러분들은 아마 물리과를 가지 않는 이상은 배울 일이 별로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그 내용들을 엄청나게 연구한 결과로 여러 가지 발표를 한 거예요. 만유인력 법칙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을. 자, 그러면 일단 내가 힘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설명만 하고 그게 안 나갔었지, 그렇지? 힘에 대해서 설명만 하고 안 나갔죠. 그죠? 그냥 힘이 뭐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런 건 안 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힘하면은 사실 여러 가지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힘을 표시할 때 힘은요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여기 점을 긋고 이 점에서 화살표를 그려가지고 표시를 해요. 여기. 자, 여기 이 점, 스타트가 된 점이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예요 이거? 작용점입니다. 이 힘이 작용하는 지점이라는 뜻이에요. 이 힘이 가해져서 작용하는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힘이 어느 물체에 가해지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즉 여기는 타겟이에요. 힘이 이제 작용을 하는 타겟입니다. 타겟. 그리고 요 각도가 뭐야? 이게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요. 요게 요 길이가 크기, magnitude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의 크기와 방향 그리고 작용점 이 세 가지가 힘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저 작용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단순한 힘이 아니라 회전과 관련된 걸 할 때는 저 작용점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우리가 배우는 여기에서의 이 힘에서는 아주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는요. 근데 회전이라든가 나중에 여러 가지 이제 역학 상황이 좀 더 발달이 되게 되면 크게 작용을 하고 그리고 그 물체를 어느 정도 사이즈로 볼 거냐 요거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해야 돼요. 여기는 이 힘이 작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물체에 대한 시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말 타고 내려가고 있어. 말을 타고. 그러면 내가 그 말 탄 기수만 하나 볼 수도 있고 그지? 그러면 말을 탔으니까 그 말과의 상호작용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말과 그 사람을 하나의 묶음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즉 내가 중심으로 볼 물체를 몇 개를 묶어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씩 따로 띄어서 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물체 개입니다. 개. 이 개자 어디서 들어오지 않았어요? 거기도 있고 우리 중학교 1학년 과학에서 직권, 수권, 생물권 등이 다 모인 게 뭐죠? 지구계. 맞습니다. 지구계, 생태계, 태양계 다 묶음이에요. 하나의 묶음. 영어로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즉 힘이 포인트가 뭐냐면 어떤 묶음 개가 있을 때 그 개와 외부 사이에 그 개하고 나머지 바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 이게 뭐다? 외력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외력입니다. 외부하고 같이 작동하는 거. 자,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이 이제 돼서 시험식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하겠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신체 검사죠. 신체 검사도 하잖아, 그렇지? 안 하나? 매년 안 하나? 매년 하지, 그렇지? 키도 재고, 그다음 체중도 재고 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 체중계가 있어요. 여기 체중계가 있습니다. 우리 올라가야죠. 자, 키로수가 공개되는 순간 즐거운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지, 그치? 누구도 키로수가 10의 자릿수가 6이냐, 7이냐, 5냐, 4냐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물론 난 여러분들 체중 안 물어봐요. 관심 없어요. 자, 어쨌든 김영희라고 하는 사람이 올라가려고 해요. 놀랍게도 남자입니다. 나 실제 봤어. 영희 남자 있어요. 다솜이가 남자야. 있어요. 자, 어쨌든 올라가려고 하는데 얘도 몸무게가 막 너무 늘어나면 놀림받을까 봐 싫어. 근데 얘가 물리를 배운 애야. 자, 얘가 옆에 탁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가시던 팔이야. 고무하듯이 쭉 늘어나. 쭉 늘어난 다음에 살포시 눌러요. 자, 그렇게 눌러서 100N을 눌렀다고 하죠. 원래 얘 몸무게는
500N이에요. 50kg라는 얘기죠. 아 조그맣다. 50kg. 여러분들은 5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커야지 이제 대부분은 키가 크면 그렇지? 자 어쨌든 500N이라고 칩시다.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요 영희가 이 체중계를 500N으로 내려주고 그쵸? 그렇게 해서 근데 얘가 떨어지진 않잖아. 그치? 물론 바닥이 부실공사고 체중계가 비어있는 껍데기가 와르르 부러지면 떨어지겠지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체중계라면. 왜 안 떨어져? 왜 안 떨어지지? 뭐 하고 있으니까 바닥에서? 받쳐주고 있죠.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돼? 똑같이 500만큼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내가 이쪽에다가 외부에다가 힘을 지그시 눌렀어. 여러분 아시죠? 힘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우리도 받아요. 그쵸? 우리도 받아요. 자 여기 이 영희와 이 체중계는 하나의 개입니다. 김영희 개예요. 김영희 개예요. 이 김영희 개가 여기 탁자 개를 100N으로 눌렀어요. 그럼 누른 만큼 어떻게 돼요? 내가 받아요. 얼마나? 반대 방향으로 100N만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나 안 움직이잖아요. 그쵸? 나 안 움직이잖아.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힘을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 제로예요. 다 지워져야 돼. 힘이 받은 게 남아있으면 그게 움직이게 되거든? 근데 안 움직이게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는 모든 힘을 다 더했을 때 0이 나와야 돼. 그런데 여기에 100N이 작용하고 있어. 이 김영희 K. 그럼 나머지 500에서 지금 100을 뺀 나머지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로 나오죠. 100N이 줄어들어서 표시가 됩니다. 네, 무슨 얘기예요? 50kg인데 40kg로 기록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공한 거죠. 그죠? 이게 뭐랑 똑같은 거야? 누군가 이 김영이라는 애를 위에서 100N만큼 당기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거하고. 이해되시죠? 즉, 무슨 얘기야? 어떤 하나의 물체 개가 있을 때 다른 물체와의 상호작용이 되는 게 힘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고 1년이 지났어. 또 이제 재야 되잖아. 다시 제로 나왔어. 자신 있지? 슬그머니 내고 슬그머니 또 이제 해주면 되니까. 근데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조치가 좀 취해져 있어. 학교 운동장에 체중계가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올라가서 재야 돼. 얘 그 사이에 100m 늘어갖고 600N이에요, 이제. 60kg야. 어떡하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생각이 하나 났어. 근데 얘가 물리를 10년 동안 쉬었어. 아, 물리 열심히 했으니까 올해는 딴 거 해야지? 그래서 쉰 거야. 자, 체중계 올라가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요. 이러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이러면은 무게 줄어요? 줄어 안 줄어? 백날 이래봐. 어떻게 줄어? 무슨 소리야? 여기서 내가 쌩 난리를 쳐봤자 막 여기 팔로 막 눌러. 막 여기 체중계 팔로 막 누르고 막 이러고 있어. 줄어요? 안 줄죠? 왜요? 나하고 이 체중계는 어때요? 하나의 묶음이죠. 개로 하나를 묶었잖아요. 그럼 그 개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 내가 준 만큼 난 다시 받는단 말이야. 리턴이 된다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즉, 개 내부에서의 힘은요. 뭐다? 무스모다. 외력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 상쇄가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개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책상이 있어요. 내가 보고 책상에 올라갔어, 내가 여기가. 오우, 안
안 되겠다. 못 달라가겠네. 된것 같아. 그러게. 나중에 좀 봐야겠다. 자, 이거를 내가 올라타서 이 위에서 막 신발로 끌면서 간다고 생각을 해봐.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 내가 올라타갖고 여기서 신발을 쭉쭉 끌면서 가려고 해. 갈 수 있어 없어? 어떻게 가? 나하고 책상이 하나의 개잖아요. 그지? 지금 내가 못 올라가고 있지만. 근데 내가 이렇게 밀면 갈 수 있죠. 왜? 나하고 책상이 하나의 개가 아닌 상태에서 내가 밀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바닥하고 하나의 개고 얘를 밀으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힘은 항상 뭐다? 개를 어디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어느 정도의 물건을 하나의 묶음으로 볼 것이냐, 이 시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선. 그리고 나는 가급적 어떻게 할 것이냐, 최대한 크게 개를 볼 거예요. 크게 개를 볼 겁니다. 물체를 하나하나 세우게 되면 좋긴 해.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힘방정식이 여러 개가 세워져야 돼요.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지?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간단하게 볼 거예요. 간단하게. 이 개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개에 대한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힘에서는 이 개가 제일 중요해요. 자, 계속 가죠 이제. 사실 힘의 합성, 이것도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알짜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옛날 교재를 봤으면 요따구로 생긴 글씨를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봤나요 이거? 넷포스라는 겁니다. 알짜임이 영어로 넷포스예요. 또는 합력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써있어요. 알짜임과 합력은. 즉 여러 힘이 작용되는데 한 개에 여러 가지 힘이 작용되는데 그걸 싹 다 더해서 모은 거예요. 싹 다 더해서 모은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사실 이 힘을 더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세은이가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끌고 가야 돼. 근데 너무 많이 넣은 거야. 무거워서 못 끌겠어. 밀어야 되는데 못 밀겠는 거야. 그래서 세은이가 나한테, 내가 지나가고 있었다가 나한테 세은이 좀 도와주세요 이랬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 알았어 해가지고 같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밀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에 F1만큼 힘을 줬어요. 근데 내가 뒤에서 이 방향으로 F2만큼 밀어줬어. 그러면 힘이 어떻게 되죠? 더해줘요, 빠져요? 더해주는 거죠. 선생님 여기는 반대로 가는데요? 그게 아니잖아. 저 가해주는 작용점은 여기서 하나인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해서 다뤄요. 뭐야? 일직선상에서만 다루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죠. 같은 방향이거나 반대 방향이거나지. 반대 방향이거나죠. 그렇죠? 선생님 비슷한 경우 있어요? 안 배웁니다. 그래서 있어요.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과거하는 게 아니면 거의 볼 일 없습니다. 있긴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어려워져. 그거는 물리학 원에서 배운 내용은 아니에요. 궁금하신 분은 물어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장난을 쳤어. 세연이가 당기고 있는데 장난을 이렇게 당겼어. 그럼 어떻게 돼? 오히려 뒤로 밀리게 되겠죠. 이쪽이 더 크니까. 왜? 반대 방향이 어떻게 돼? 서로 상쇄가 되죠. 이거 언제 느낄 수 있어요? 체육대회 해보죠. 체육대회에서 대부분은 예선부터 치르기 때문에 나처럼 체육과 미술이 약한 사람들이 많은 반은 할 게 별로 없어요. 나는 반이 나가지도 않고 사실 체육대회 싫어해. 물론 지금 응원을 열심히 하는데
왜냐면 그거 말고 할 게 없거든. 근데 모두 다 같이 나가는 게 두 개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줄다리기입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줄 미치듯이 당기잖아. 내가 힘 안 주고 있어요? 아니지. 나 팔 빠질 것 같아 다들. 진짜 팔 빠질 것 같아. 너무 아파. 근데 줄이 움직이지 않죠. 세영아 왜 그래? 그렇지. 반대편에서 거의 비슷한 크기로 반대 방향으로 당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힘이 작용하더라도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을 때는 서로 이렇게 상쇄가 되는 걸 여러분들은 이미 느끼신 겁니다. 이미 줄다리기 한 사람들은 다 느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힘의 평형은 뭐냐? 평형. 평형이라고 했더니 이거 아니냐는 개소리 하는 놈도 있어.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균형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영어로는 equilibrium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워요. 이건 몰라도 돼요. 이건 물리학책에만 나오는 거라서 평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자, 평형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알짜임이 없는 거예요. 알짜임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죠. 지금 평형 유지하는 거 있어요. 뭐 있어요? 이 탁자 위에 있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보이시죠? 이 보조 배터리로 맞으면 더럽게 아프겠죠. 깍두기에도. 물론 안 때려요. 니네 다치면 안 되니까 내가 때릴 일도 없고. 자, 어쨌든 이게 상당히 무겁단 말이에요. 이거 궁금하신 분 나중에 와서 들어보세요. 상당히 무거워요. 근데 얘가 그럼 뭘 받아야 돼요? 지구로부터? 중력을 받아야 되죠. 근데 안 떨어지죠. 왜 그래요? 탁자 받침이 바닥이 받치기 때문이죠. 이렇게 바닥에서 받쳐주는 힘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수직으로 저항하는 힘이다 라고 해서 수직항력이라고 해요. 즉, 이 보조 배터리가 있으면 여기로 중력이 작용하지만 똑같은 크기의 반대 방향으로 얘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둘의 힘이 어떻게 돼? 상쇄가 되어 제로가 되는 겁니다. 미스터가 정신 차리고. 그래서 알짜 힘이 제로가 어떻게 돼? 정지에 있으면 정지에 있고요. 또는 만약 내가 천천히 내가 움직이고 있어. 그럼 나 어떻게 돼요? 속도가 똑같이 가죠. 뭐예요? 얘는 관성이랑 똑같은 겁니다. 정지에 있거나 아니면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즉 등속도 운동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 캐치하셔야 돼요. 어떤 물체가 등속도 운동하고 있어? 그럼 뭐다? 알짜는 없다예요. 알짜는 없다예요. 얘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들이 갖춰질 텐데 현재 그 힘들이 다 어떻게 됐다? 다 지워진다. 그 의미를 캐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따가 배우겠지만 이 힘의 편을 맨날 헷갈리는 거 있죠. 작용하죠. 이따가 할 거예요. 왜 그게 헷갈릴까요? 작용점에 대한 인지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작용점을 내가 강조를 한 겁니다. 작용점은 뭐다? 타겟이에요. 타겟이 다르냐 다르냐 싸움이에요.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들어와. 그래서 알짜인과 운동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18페이지에 그 알짜인과 운동 관계 거기서 따고 있거든. 지금 영상 찍고 있어. 나중에 한번 봐. 자, 알짜인과 운동이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더 빨라지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들 자동차 타는데 물론 여러분들 아버님이나 어머니께서 태워주시는 거죠. 그때 엑셀러레이터를 무앙 밟으면 점점 속도가 올라가죠. 속력이 올라가죠.
그게 딱 이 상태야. 아니면 미안해. 이런 케이스죠. 자꾸 분필을 던졌더니 여러분들이 더 마음 아파하는 것 같아. 그래서 딴 걸 던졌어요. 반대로 운동 방향이랑 지금 보세요. 알짜이 반대인 거 뭘까요? 위로 던지는 겁니다. 어떤 거요? 이런 거요. 놀라기는 아니 그래. 뭐야? 내가 위로 던졌는데 어떻게 돼? 느려지죠? 왜 느려져요? 중력이 계속 어디로? 아래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연재가 아래로. 이게 딱 그 케이스인 겁니다. 자, 알짜임이 수직인 거. 얘는 이리로 가는데 이렇게 작용해. 어떻게 돼요? 돕니다. 계속 수직으로 작용해. 이게 뭐예요? 이게 원운동이야. 등속 원운동이야. 안심하세요. 등속 원운동은 여기서 배우지 않습니다. 등속 원운동과 관련된 건 물리학 2에서 나와요. 그냥 속도가 안 바뀌고 방향이 전환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어떤 경우에 운동 방향과 힘이 서로 수직으로 있는 경우에만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몰라도 돼요. 마지막 알짜임이 비스듬하게 작용하게 되면 다 변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진자운동 같은 거예요. 진자운동은 이렇게 됩니다. 진자운동 아시죠? 막 최면 거는 사람들이 막 이게 흔드는 거 있잖아. 그게 진자운동이에요. 아니면은 그 시계추가 밑에 떼깍떼깍 하면서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진자운동입니다. 즉 우리가 물체의 운동 종류에서 4개를 전에 배웠었잖아요. 속력과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 속력만 변하는 운동, 또는 이제 방향도 반대가 되기도 하고 일정하게 변해가지고, 또는 속력은 안 변하고 방향만 바뀌는 운동, 그리고 속력과 방향이 모두 불규칙하게 변하는 운동, 이런 것도 했잖아요. 기억나죠? 물체 운동에서 했습니다. 했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셨죠. 그 포인트가 뭐다? 요 알짜임과 관계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뉴턴이라는 사람이 뭘 했길래 이러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의 운동 법칙 3개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법칙이죠? 이름 아는 사람? 1법칙. 1법칙 뭐예요? 관성의 법칙이죠. 이 법칙은요, 녀석들 뭐야?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가 제일 유명해요. 작용만점. 영어로는 action and reaction입니다. action and reaction. The law of action and reaction. 네,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자, 물어보죠. 관성이 뭐예요? 관성이 뭐야? 관성. 물체가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쉽게 얘기하면 운동 상태에 대한 변화에 대한 운동 상태의 변화에 대한 저항력입니다. 좀 저항성이에요. 여러분 이거 언제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벨트매라 그러죠. 차에서 아버님 막 차 타면 벨트매라 이러시지 않아요? 말씀하시지? 세연이 안 그러죠? 어머니, 아버님께서? 차에 타서 벨트 안 매요? 벨트. 시트벨트, 안전벨트. 벨트 매죠? 왜 매야 돼요? 멈추면 튕겨나거나. 사고 났을 때 크게 안 다치기 위해서죠. 그거 벨트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고속도로 같은 데서 쭉 하고 멈추잖아. 급제동 해가지고 이거 벨트 안 매잖아? 뚫고 나갈 수도 있어요. 선루프.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뚫고 나가서 머리부터 떨어집니다. 그럼 죽어요. 왜 그 교통사고 크게 나가지고 사람 잘못돼서 돌아가시는 경우 종종 있잖아요. 머리부터 부딪히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안전벨트가 뭘 하는 거야? 이 관성으로 튕겨나가는. 왜? 우리가 갑자기 멈추잖아요. 갑자기 멈추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을 계속 운동하려고 해요. 이거 느끼죠? 언제예요? 버스 급제동할 때. 버스 급제동할 때 손잡이 안 잡으면 어떻게 돼? 앞으로 나잡혀지잖아. 아니면 버스가 갑자기 급출발하면 내가 손잡이 안 잡았어. 뒤로 엉덩방아 짚죠? 물론 요새 버스 기사님들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시다가는 일 못하세요. 잘려요. 무서워 요새 보수기사님들. 어쨌든 물체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그것이 요 관성입니다. 이게 저항이에요. 이쪽. 근데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질량에 비례합니다. 지금 여기서 제일 관성이 큰 사람은 나겠지. 웃지 마! 여러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정지거리예요. 정지거리. 정지거리 뭔지 아세요? 차나 어떤 물체가 멈추는 직전까지 미끄러지는 그 거리, 모든 거리를 정지거리라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 정지거리는 다 있어요. 모든 물체마다. 물론 우리는 사실 잘 못 느껴요. 왜? 여러분, 달리기 한다고 바로, 근데 잘 생각해봐. 진짜 전속력으로 100m 달리기 한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바로 멈출 수 있어요? 결승선 앞에서? 안 되죠. 거기서 바로 어떻게 멈춰? 그렇잖아. 계속 뛰던 게 있잖아. 물론 숨찬 다음 문제고, 그 뛰던 게 있으니까 멈추려고 해도 어떻게 돼? 어느 정도 몇 미터 가야 되지. 그지? 일단 1, 2미터는 가야 멈춘단 말이야. 그쵸? 이런 게 뭐가 있어요? 차가 이래요. 왜? 차는 질량이 더 크죠. 내가 아무리 무거워도 차보다 무겁진 않잖아. 그지? 그리고 차의 속력이 우리보다 얼마나 빠를까요? 훨씬 빨라요. 훨씬 빨라요. 당연한 거잖아요. 차가 사람 걷는 속도로 갈 건 뭐 하려고 차를 끌어? 그지? 그러면 차는 속도도 크고 질량도 큽니다. 그럼 그만큼 관성은 어떻게 될까요? 훨씬 큽니다. 그래서 차가 여러분들이 무단횡단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차가 여기 10m 앞에 있는데 여기 제한 속도가 60이야. 10m 앞이야? 무단횡단을 뛰어들었어요. 이 차 멈출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멈추면 그냥 들이받아요. 으악! 하고 브레이크 밟는 순간 들이받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잘못해서 여러분들 죽으면 차한테서 아무 배상도 못 받습니다. 왜? 못 멈추거든요, 차가. 왜? 정지거리가 모자라요. 차가 승용차 기준으로 60km에서 멈추려면 약 30에서 34m가 필요해요. 아, 그러면 차가 100m 멀리 있으면 무단횡단해도 되나요? 개소리 하지 마세요. 개소리 하지 마. 차가 100으로 달리면 어떡하려고? 죽어요. 무단횡단은 뭐다?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죽어요. 잘못하면. 정 무단횡단 하고 싶으면 헬멧을 쓰고 하세요. 자전거 헬멧이라도 써. 물론 다른 데 다 부러지는 건 님들이 감당하셔야죠. 무단횡단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차들도 제한속도 지키면서 노란불이 켜졌을 때는 설주미를 하긴 해야 돼. 근데 노란불이어도 도저히 못 멈추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조심해야 돼요. 그게 뭐 때문이다? 이 관성 때문입니다. 이거를 몰라서 경찰이나 판사들이 이상한 판단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사실 교통 쪽에서 일하는 경찰하고 판사들은 물리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맨날 얘기합니다. 정지거리는 공부를 좀 해야 돼, 이 사람들. 답답해 진짜 보고 있으면. 자, 근데 이 관성이 처음으로 나온 거는 뉴턴이 한 게 아니에요. 갈릴레이가 먼저 했습니다. 근데 이 갈릴레이는 사고 실험이라는 거네요. 사고 실험. 사고 실험이 뭘까요? 다행이다. 실험으로 사고 친다고 개소리하는 놈도 있었어. 아니에요. 준우 말이 맞아요. 이 사고는 사고력 수학의 사고예요. 생각 판단 얘기입니다. 영어로는 thought experiment예요. experiment 실험이죠. experiment는 실험입니다. thought 생각입니다. 생각으로 하는 실험이에요. 상상으로 하는 실험이에요.
왜? 실제로 못 만들잖아. 여러분들 마찰이 없는 빈편 만들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서 하는 거야. 어떻게? 마찰이 없고 고무처럼 아주 잘 늘어나는 유연한 빗면이 있다고 쳐보죠. 요렇게요. 그럼 여기서 구슬을 가만히 놓으면 어떻게 돼요? 또르르 굴러가겠죠. 영원히 굴러갈까요? 아니죠.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그렇게 못 가요. 왜? 난 그 이상의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못 가야 돼요. 이거 더 넘어가면요? 물리법칙 위반이에요. 물리법칙 위반입니다. 말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올 테니까 이번에 어떻게 한 거야? 이거를 좀 길게 늘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 길게 가겠지만 또 같은 높이까지만 가겠죠. 그렇죠? 이거 길게 늘린다고 달라질까요? 아주 길게 늘렸어요. 어디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 400km가 훨씬 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까지 굴러가지고 올라가겠죠. 어디까지? 같은 높이까지요. 그럼 만일 영원히 수평하게 만들면 영원히 가야죠. 왜? 아직 같은 높이까지 안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까지? 같은 높이에 올라가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영원히 계속 같은 속도로 굴러갈 것이다. 그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생각한 결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642년에 죽어요. 늙어 죽었어, 이 사람. 그 해에 뉴턴이 태어납니다. 그 연구 결과를 받아서 이 사람이 발표를 한 거예요. 두 과학자가 참 묘하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물리를 아무 공부해도 모를 수가 없는, 마치 우리가 리그 오브 레전드를 안 봐도 페이커는 다 알잖아요. 그쵸? 이름은 다 들어봤잖아. 그치? 우리가 아무리 역사를 몰라도 이순신 장군을 모르진 않습니다. 그런 거와 맞먹는 엄청난 인지도를 가진 식이 나옵니다. 뭐예요? 솔직히 아무리 물리 몰라도 저 식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근데 저 식이 무슨 의미냐는 생각해봤어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그지? 난 저 식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봤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걸 고민하셨으면 물리에 대해서 어렵다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진짜로. 왜? 물리는 그런 하나하나가 왜 그런지를 탐구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 사람은 탐구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리에 대한 이해가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속도가 변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가속도 때문이죠. 그쵸? 자, 여기서 우리가 그거 중요한 게 있죠. 우리 중학교 3학년 내용으로 살짝 더 돌아가면, 근데 이거 3학년 건 아니어도 들어는 봤을 거예요. 여기 이쪽 그 GMS 학원 근처가 진공 상태로 공기 저항이 없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거기 8층 옥상에서 내가 지역의 가방이랑 내가 갖고 있는 0.5mm 샤프식 동시에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떨어지죠? 동시에 떨어져야 돼요. 동시에 떨어져야 돼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0.5mm 샤프심이랑 옆에 여러분들이 낑낑대면서 거대한 그랜드 피아노를 들고 있어요. 자, 내가 신호주면 떨고 하면서 하나 둘 셋 하고 떨어뜨리는 순간 이 피아노와 샤프심은 어떻게 돼요? 동시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 왜 그래요? 둘이 받는 뭐가 같으니까, 가속도는 같으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가속도가 같다고 모든 게 같을까요? 아니죠. 그치? 같은 가속도를 내려면 아까 생각을 해봐.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그 샤프심을 끌어당기기, 그 중력가속도만큼 끌어당기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가볍게 떨어질 거야. 하지만 이 그랜드 피아노 같은 거 엄청 무겁잖아. 그 엄청난 질량을 갖고 있는 애를 똑같은 가속도로 끌어들이려면 뭐가 많겠어요? 그만큼
줘야 되는 힘이 늘어나겠죠. 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꾸는 게 뭐니까? 힘이니까요. 이건 1학년 때 배웠을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즉 뭐야? 물체가 받는 힘이랑 물체가 그거에 따라서 받는 가속도는 어떻다? 정비례한다.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비례라고 하면 우리 비례방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비례 상수가 있어야 돼요. 상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상수가 누구다? 물체의 질량이다. 이해되세요? 다시 자 이번에는 비슷한 예로 하나 더 해보자. 보영이가 보영이가 캐리어를 끌고 왔어. 그 여행 가려고 그 여행 캐리어 있잖아요. 여행 가면 캐리어 그거 끌고 가는 거하고 같은 힘으로 내가 정신 못 차려 쓰러졌어. 나를 차까지 끌고 가려고 해. 같은 힘을 줬어요. 누가 더 천천히 움직여요? 웃지 마. 어쩌면 내가 못 움직일 수도 있죠. 웃지 마. 왜 그래요? 같은 힘인데 뭐가 다르니까? 질량이 다르니까 거기에 가해지는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아까랑 헷갈리면 안 돼요. 아까는 가속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질량에 따라서 힘이 비례로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번에 힘 자체를 고정해버렸잖아. 그럼 가벼울수록 어떻게 돼? 가벼울수록 가속도가 더 크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언제 느껴요? 여러분들 우산 끌고 가는 거하고 저기 뭐지? 바위덩이 미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안 움직여요? 바위덩이잖아요. 그치? 같은 힘으로 뛴다고 해도. 그죠? 그게 왜 그래? 질량 차이에서지. 즉 가속도는 어떻게 돼? 내게 가해진 힘이 클수록 세게 들어가고 그 물체가 받는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천천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F는 ma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조금 내가 내용을 넘어가면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게 저 운동량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죠? 요렇게 되거든요. 닮지 않았어요, 뭔가? 닮지 않았어요? 그지? 이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나눠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 둘은 괜히 나눈 게 아니에요. 저 둘은 시간에 따라서 나눠주면 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확히는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미분입니다. 원래는. 그러나 우리가 미분을 안 배우고 고등학교 문제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쟤네들은 관계가 있는 식이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설명 이해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작용반작용. 이것도 되게 유명하죠. 난 이거를 빵셔트 정신승리 법칙이라고 농담삼아 부릅니다. 농담삼아 불러요. 무슨 소리야? 물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학폭이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막내 동생을 놀렸어. 막내 동생이 나하고 11살 차이가 나는데 이씨 하면서 등짝을 확 때렸어. 그럼 나도 하고 맞을 거 아니야. 근데 맞는 만큼 어떻게 돼요? 그 동생도 아파요. 내 동생도. 이거 언제 느껴요? 여러분들 막 점수 대박 나가지고 막 그 대박 났을 때 하이파이브 빡 하면 어때? 서로 아프지. 진짜 세게 하면. 그지? 이렇게 쳤을 때 서로 아프잖아요. 왜? 내가 힘을 준 만큼 어떻게 돼? 똑같은 크기로 나한테 다시 오거든요. 이거 어디서 좀 비슷하지 않아요? 힘의 평형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 거기서는 어때? 힘이 똑같이 들어가는데 방향이 반대예요. 작용 원자하고 힘의 평형이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를까요? 정답. 내가 강조한 이유가 이겁니다. 지우 잘했어. 맞아 그거야. 뭔 소리야? 작용점의 위치가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A하고 B가
받는 순간 A가 주는 힘은 누가 받아요? B가 받죠. B가 주는 힘은 누가 받아? A. 받는 사람이 어때요? 다르잖아요. 다르잖아. 그래서 힘의 평형이 안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얘는 딱 어떤 느낌이냐면 A가 B한테도 빵 맞는데 똑같은 크기로 C에게 옆에 있는 C에게도 빵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즉 뭐야? 얘는 하나의 물체의 작용점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두 힘의 작용점이. 여기는 두 물체에 나누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작용만저형은 힘의 평형은 달라요. 똑같이 두 힘이 있는 건 맞는데 힘의 평형은 혼자 만든 거야. 작용만저형은 나랑 파트너랑 나눠 받는 거예요. 교환하는 거예요. 구도가 달라요. 그래서 힘의 평형은 작용만저형은 엄연히 다릅니다. 내가 그래서 작용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한 겁니다. 타겟이 다르거든요. 힘의 평형은 어때? 똑같은 타겟이 맞아야 돼요. 작용만저형은 서로 파트너끼리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거고 이제 다음 시간에 3점 쪽 위주로 문제를 좀 풀게요. 3점 쪽 위주로 2점 몇 개 하고 3점 위주로 문제를 풀고 그 다음 시간에 운동량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요.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